네, 반갑습니다. 네 번째 파트, 마지막 네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의사결정의 기술인데요. 의사결정 기술 코칭은 의식 수준 200서부터 설명하면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200을 볼까요? 우리가 200이 사실을 사실로 보는 단계라 그랬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화코칭에서 내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죠. 자, 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걸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일까요? 나의 생각일까요?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맞죠? 여기서 사실을 사실로 보는 단계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과 생각을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철수가 오늘 10분 늦었어요, 학교에서. 이것은 사실일까요? 생각일까요? 사실이죠. 철수는 늘 지각증입니다. 이건 사실일까요? 판단일까요? 판단이죠. 이게 판단입니다. 아내는 늘 불만이 많다. 사실일까요? 판단일까요? 이것이 판단이고 생각인 겁니다. 시어머니들은 말이 많다. 사실이라고요? 그렇게 느끼는 건 내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고 석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고 판단인 거죠. 사실을 사실로 보는 단계가 되려면 시어머니가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판단이고 생각일 뿐이라고 볼 수 있는 능력은 의식이 200이 넘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론으로 가르쳐서 된다? No, 안 됩니다. 그냥 코칭을 통해서 의식을 올려버리면 모든 시어머니들 말이 많다라는 것은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제가 설명해줘도 빠득빠득 우기십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의식이 성장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에서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1층에서 살 때 아파트 전경. 제가 1층에서 살아봤는데 아파트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집에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냥 걸어서 나가고, 그죠? 바로 창문 열면 마당이고 화단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2층에 살아보고 5층에 살아보고 15층에 살아보고 25층에 살아보면 25층에서 바라본 이 동네 풍경이라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층 이상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위에서 말하는 풍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5층에 사는 사람은요, 1층을 거쳐서 2층을 거쳐서 25층에 올라갔기 때문에 1층에 사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의식의 세계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높은 사람, 영성이 높은 사람, 의식이 낮은 사람, 영성이 낮은 사람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알아듣지만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이 관계. 그런데 의식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먼저 강의에서는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코칭을 했잖아요. 한 분이 오셔서. 이 두려움도 사실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진리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이 감정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칭에 있어서 코칭을 통해서 의식이 올라가는 것이 궁극이고요. 어떤 사건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이 진화되고 변화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달라 보이기 시작하죠. 의식이 이제 올라갑니다. 250이 되면 중용이 되고요. 중용이란 뭡니까?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를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신뢰합니까? 아직도 신뢰하지 못합니까? 내가 250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남들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유연성과
포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온화한 정서로 안정감을 누리고요. 자유를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남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용 상태를 나타나는 250일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310을 볼까요? 자발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의식을 올리는 방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칭에서는 의식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코칭을 배우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코칭은, 의식 코칭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뭡니까? 사회봉사 기여입니다. 봉사를 하게 되면 보상 없이, 봉사라는 게 뭡니까? 보상 없이도 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뭔가를 베푸는 거잖아요. 이것이 310의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이 자발성을 없더라도 내가 먼저 발휘하다 보면 이 자발성의 수준으로 내 의식이 올라가게 돼요. 처음에는 기뻐서 봉사하지 않지만 하다 보면 그 자체에서 오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이 나의 의식을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이 봉사단체 두 군데, 한 군데는 전문위원으로, 하나는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이 봉사단에서는요, 시골에서 5년째, 3년째 봉사만 하신 분들이 서울에 이제 지회장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식사할 때 들어보면 자기는 한 게 없는데 아이들이 전교에서 뭐 3등, 2등, 1등을 한대요. 실제로 사교육을 보낸 적도 없고 그냥 자기는 봉사나 하고 바쁘게 돌아다녔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엄청난 성적을 보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두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봉사를 하면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의식이 성장합니다. 부모가 의식이 성장하면 자녀들은 이 필드, 의식의 장에 놓여져 있잖아요. 한 집에서 사니까. 그래서 낮은 의식은 높은 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낮은 의식도 부모가 의식이 높아지면 끌어올라가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의식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자식이 코칭을 받아서 넘어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의식도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어떤 필드예요. 필드. 그죠? 장입니다. 어떤 파장과 파장이에요. 부모와 아이가 만나서 대화를 한다. 파장과 파장이 어떤 대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 싸운다. 이것도 역시 파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높은 의식의 에너지가 낮은 의식의 에너지를 견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깊은 수준에서 따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350을 보면 이제 포용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포용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포용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려고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제 의식이 이게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코치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초기인데 알긴 아니까 이걸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의 그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그 마음을 아십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될 때의 안타까움.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어머니들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감동을 합니다. 제가 부모 코칭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편 코칭도 CEO 코칭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듣게 됩니다. 정말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자, 400으로 갑니다. 400은 이성이에요. 이성. 예를 들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노벨 과학상을 받았다 하는 그런 위대한 이 시대의 리더들이 갈 수 있는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은요, 머리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은 조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서는 조건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 이성은 아인슈타인, 프로이드와 같은 이 시대의 천재들이 갖는 의식의 수준이긴 하지만 문제는 머리로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물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못하는 지점이 예를 들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유일한 이분들의 결점입니다. 그래서 탁월하지만 스티븐 호킹 탁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만 그분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란 개념을
이 400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해.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500 수준이에요. 500 수준. 예를 들면 인구의 0.4%만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구는요, 99.6%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고 순수한 의미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조건이 없고 변환이 없고 영원한 사랑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이 50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관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까요? 테레사 수녀? 그렇죠. 테레사 수녀가 500 정도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한평생을 어려운 인도의 아동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죠? 여기서부터 200 이상부터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